유류분 청구 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첩의 자식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유류분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6가지를 정리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류분 청구 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유류분 권리자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중 4호에 해당하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2022년 4월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은 해당 법조항이 개정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현대사회에서는 형제자매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재산을 좀 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유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는 유류분에 대해 유류분 청구는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한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광고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만에 하나 유류분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이 나거나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는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둘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는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금융재산의 경우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신 망인의 주거래은행, 보험사, 증권사 위주로 법원에 별도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망인의 계좌이체 및 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나 법원 행정처를 통해 부동산 보유 내역을 먼저 조회하시고 그 확인된 부동산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별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의 상속세 신고 내역을 조회함으로 망인의 생전 증여 내역의 일정 부분 역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부인이 아닌 첩의 자식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청구권이 없겠죠. 그런데 그 배우자의 자녀는 망인의 자녀가 맞다면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피상속인 생전에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인지청구의소나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먼저 자녀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유류분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인데요. 유류분 청구권 자체가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나 상속도 물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증여하였는데 남은 두 형제 중 소송에 휘말리기 싫은 차남이 막내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막내는 자신과 차남의 유류분을 합해 장남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남이 채무가 많아서 채권자에게 자신의 유류분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는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유류분 산정 시 증여받았던 재산의 시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10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0억 아파트의 가치가 아버지 사망 시 30억이 되었다면 바로 30억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 기준이고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KB 시세가 기준이 되는데 토지나 주택의 경우에는 KB 시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법원에 별도로 감정을 신청하여 회신혼 감정가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는데 이때는 GDP 디플레이터 공식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삼형제 중 혼자만 상속을 못 받은 막내는 누구에게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유류분 반환자가 여러 명일 경우 막내는 두 형 모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총 9억의 재산 중 큰형에게 6억을, 작은형에게 3억을 생전 증여했을 경우 막내는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인 법정 상속분 3억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두 형을 상대로 분배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유류분 반환 액수는 받아간 금액의 비율이 아닌 두 형이 각자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인 1억 5천만 원을 초과해 받아간 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큰형은 4억 5천, 작은형은 1억 5천, 즉 3대 1의 비율로 큰형에게는 1억 5천의 4분의 3을, 작은형에게는 1억 5천의 4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류분권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청구하되 그 후에도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 한해 생전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큰형은 생전에 6억을 증여받은 것이고 작은형은 사후에 유언으로 3억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이제는 작은형만 상대로 해서 1억 5천 전액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유류분 청구는 사전에 고려할 점과 계산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현명하게 계획하는 게 중요한 소송은 맞지만 소송이라는 게 제기한 쪽이나 받는 쪽 모두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를 헤쳐가며 다투기보단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여 협의로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영상에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